일단은 이제 그거 기입하고 오답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일단 현재까지 본 사람들 기준으로 결과를 좀 얘기하면은 문제가 쉬웠어요. 되게 쉬워가지고 12개 문제를 한 10분 정도 만에 다 푼 사람이 2명이 있었고요. 2명이 한 10분 정도 만에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10개였는데 나중에 틀린 것들을 체크해 줬는데 그 체크한 거를 고쳐서 맞은 것까지 그냥 맞은 걸로 인정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한 명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10개가 된 친구가 한 명이었고요. 3번과 5번 이렇게 틀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타깝게도 5개 푼게 별로 없어서 3번, 5번, 8번부터 쭈루룩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빵개 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뒷부분의 것들은 일단 생략하고요. 3번하고 5번만 잠깐 좀 볼게요. 3번하고 5번만. 자, 우리가 연속이랑 미분 가능은 이제 완전 별개잖아요. 왜냐면 미분 가능이라는 거는 기울기가 극한값이 있냐 없냐이기 때문에 그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기울기 우극한이면은 오른쪽 기울기 얘기하는 거고 좌극한이면 왼쪽 기울기 얘기하는 거죠. 그 둘이 다른 값이면 이제 미분 불가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절대값 함수들 같은 경우에는 그죠, 미분 불가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3번 문제는 어때요? 이 절대값 때문에 이제 미분 불가능이 생기는 애들에 관련된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 기억 fx 여기는 절대값 없는데 그죠, 절대값이 있어요. 그죠? 이게 제곱의 루트는 그냥 절대값이 돼버리는 거니까 얘는 지금 2를 기준으로 V자 모양으로 나오는 거라서 당연히 미분 불가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억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이 fx는 x-2의 절대값 x- 얘가 미분 가능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절대값 있잖아. 그럼 이게 미분 불가능하겠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절대값이 있다고 무조건 미분 불가능한 건 아니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절대값은 원칙적으로 그냥 내부가 양수면 그대로고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는 거잖아요. 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간단하니까 그냥 그래프로 본 거고 얘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냥 나눠서 봐버려요. x가 2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는구나.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2에 대해서 꼭지점을 가지는 2차 함수,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두 개 나오는데 2보다 작은 지점에서는 올라오다가 기울기 빵, 그렇죠? 그 다음에 2보다 큰 같은 경우는 아래로 볼록한 기울기로 나오면서 이 지점에서 기울기 빵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미분 가능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니은은 미분 불가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때 지난번에 얘기를 좀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라 그럴까? 이게 fx라는 값을 놓고 봤을 때 원칙상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어떻게 들어가요? 자, f'a를 놓고 본다라고 쳐볼게요. f'a. 원래 우미분계수는 그렇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x-a분의 fx 빼기 fa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좌미분계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2분의 fx 빼기 fa. 자, 만약에 이 f랑은 좀 다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등장하는 fx라는 함수 자체가 이 미분 가능한 상태로 등장을 한다면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됐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미분계수가 맞지만 얘가 우미분계수 값이 도함수의 우극 하나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좌미분계수 같은 경우도 원칙상 도함수의 좌극 하나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다항함수는 그냥 똑같고요. 미분 가능 함수에서는 얘가 그냥 무조건 똑같아요.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얘가 이거고 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얘는 수렴값을 써야 되는 건 맞겠죠. 편의상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죠? 편의상. 자, 얘는 수렴값은 똑같으니까 미분 가능하면 얘 둘이 똑같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이게 곱한 함수에서도 미분 가능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fx랑 gx가 있어요. 자, 얘가 지금 실수 전체 미분 가능해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근데 gx가 x는 A에서 연속이지만 이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A 지점에서 통째로 함수가 미분 가능한지 보려면 당연히 미분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 식에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식의 우극한 좌극한으로 비교해도 수투에서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야매예요, 야매. 그죠? 정직한 풀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함수 수투에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우극한으로 본다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미분 가능한 애기 때문에 A 지점의 우미분계수나 좌미분계수나 똑같아요. 그럼 얘는 그냥 F'A라고 한번 써볼게요. 괜찮죠? 그러면 GX는 A에서 연속이에요. 연속이니까 당연히 이제 우간 좌간 똑같이 G로 나올 거예요. 그죠? 수렴값.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볼게요. F는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그럼 얘는 지금 FA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문제는 G예요. 이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야. 물론 미분 불가능하지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그러니까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죠. 무한대까지 가지는 않는 거. 그럼 얘는 G'(A+)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보자라는 거야. 우미분계수. 그러니까 지금 딱 어떤 상태냐면은 이 극한값과 함수값은 똑같겠지만 이게 지금 다른 상태라고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괜찮죠? 다른 상태.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만약에 곱함수의 좌미분계수를 구한다. 그러면 얘도 똑같아요. 요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겠네. 근데 마지막이 G'(A-)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둘이 같으면 어때야 돼요? 얘들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둘이 값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게 1이에요. 얘가 3이에요. 아이고, 같은 값을 곱해요. 똑같아지려면 뭐밖에 없어요? 0밖에 없어요. 괜찮아요? 마치 불연속 곱하기 연속이 연속되는 케이스랑 비슷하네. 괜찮아요? 비슷하다라는 거야. 미분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얘가 빵 나와주면 된다고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풀면 풀리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얘가 지금 2에서 미분 불가능하잖아요. 얘가 2에서 빵 나온다고요.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미분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렇죠? 미분 불가능 함수를 미분 가능 함수가 곱해서 미분 가능하게 하려면 미분 불가능 지점에서 얘가 빵 나오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얘가 미분 불가능한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게 불연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심지어 아예 불연속인데도 미분 가능한 경우가 있어? 있어요. 곱해가지고 있어요. 그 될 수 있죠. 곱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연속이 안 되는 케이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 말 자체는 뭐예요? 이건 당연히 없죠. 아예 미분계수 자체가 안 나오겠죠. 그렇죠? 심지어 우극한과 좌극한마저도 지금 다른 상태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왜? 일단 얘가 다르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어때야 돼요? 얘가 같게 만들기 위해서 FA가 막 나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마저 같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요 값과 요 값이 다른 상태라면 물론 값은 없겠지만 어때요? 또 빵곱하면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또 빵곱하면 나온다고요. 그래서
F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x-a라는 인수를 최소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괜찮아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문제를 좀 만들어줄까? 어려운 문제로 집어넣을까 하다가 그냥 3번만 넣었어요. 그냥 3번만. 왜냐면, 간단한 테스트로 보려고 하는데 이제 멘탈 나가게 만들면 안 되니까. 그쵸? 자, 그러면 요거 조금 이따 퀴즈 하나 좀 낼 거예요. 디귿만 마저 좀 보고. 자, 그러면 디귿 fx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거는 솔직히 이런 걸 몰라도 돼요. 왜? 구간 그냥 찢어버리면 되니까. 그렇죠? 구간 찢어버리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얘는 문제가 뭐지? 똑같이 해볼게요. x가 2보다 큰 경우. 그럼 얘는 그대로 나가요. x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마이너스 4. 뭐예요? x 플러스 2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은 경우. 그럼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가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2를 기준으로 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인 지점에서 점점 나가겠네요. 그렇죠? 그게 2부터 존재합니다. 괜찮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감소하는 상태로 나오는데 2보다 작은 값이에요. 2보다 작은 그래프가 나와요. 그럼 2는 어디 갔어? 2는 어디 갔어요? 없어요. 애초에 정의가 안 됩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다른데 아예 연속 자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함수값 자체도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대놓고 봐도 이게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연속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연속이 아니면 미분이 그냥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관련된 걸로 간단하게 미안해 퀴즈 하나만 좀 내볼게. 테스트 봤는데 퀴즈 봐서 미안해. 자, 간단하게 하나만. 간단하게 하나만. 이거 지금 되죠? 얘는 이제 정리됐으니까. 자, fx라는 식 자체가,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케이스로 잘 나오는 게 절대값이에요. 수능이라든가 아니면 고3 모의고사라든가 고난이도 문제는 수초에서 절대값 없이 만들기가 힘들어요. 되게 좋아요. 절대값이. 그래서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절대값 x-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fx와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fx와 gx가 아니고 fx 곱하기 gx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최고차 계수가 1인 다함수 gx 다함수 gx 중 차수가 가장 낮은 것을 hx라고 할 때 h5는 얼마냐?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H예요, H. 그러니까 GX 중 하나예요, GX 중 하나. GX 중 하나입니다. 그쵸? 공항. 우와. 우와. 자. 제가 현재까지 돌아다니면서 답 나온 거 봤는데, 2가 있고요, 4가 있어요. 2가 1명이고요, 4가 5명이에요. 답은 이 안에 있어요.
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지만 소수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이거 맞아요. 1차요, 1차. 1차. 왜?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면 그냥 함수값만 빵 나오면 돼요. 그쵸?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은 fx, gx가 지금 fx는 절대값 x-3이죠? 이거 미분가능하게 만들려면은 gx가 x-3만 있어도 돼요. 그게 지금 기억이에요. 괜찮죠? 니은이에요. 그게 니은. 괜찮아요. 미분 가능하죠? 니은. 그러니까 이걸 2차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gx는 x-3이라는 인수를 갖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수가 더 있어도 상관없지만 차수가 가장 낮은 걸로 놓고 본다면 얘가 hx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퀴즈 2. 자, 그러면 hx가 절대값 x-3이 아니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H5 한번 구해볼게요. H5 한번 구해봅시다. 되게 헷갈리지. 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될 때까지 쬐끔만 연습할게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고난이도 연습해야 돼서 얘는 필수로 필요해요. 연속보다 더 복잡합니다. 연속보다. 그래서 답이 얼마지? 그거 맞아. 오케이. 다들 잘했어요. 그쵸? 자, 얘 같은 경우에도 또 어때요? 얘를 딱 보니까 마일과 4에서 지금 미분이 불가능해지네요. 그쵸? 미분이 불가능해집니다. 미분 가능하려면 gx는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랑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를 그냥 갖고 있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hx는 얘랑 똑같으면 돼요. 내부에 있는 거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3차까지 가는 거는 좀 오버한 것 같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문제 바꿀게요. 조금. 자, fx가 식이 좀 달라요. 다른데 뭐냐면은 x가 1보다 작을 때는 x로 나오고요. 1보다 커 때는 3x예요. h5 한번 구해볼게요. 자, 한번 풀어봅시다. 퀴즈 3번. fx가 좀 바뀌었어요. 잡방하고 왔지. 아이고. 네. 다 왔어. 맞다. 네, 다 왔어요. 네. 조금 늦었어요. 15분. 15분. 네.
호로로로로로. 어디 갔지? 오, 맞았어. 답이 두 자리예요. 답이 두 자리입니다. 잘 생각해야 돼요. fx가 지금 1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와! 아까 불연속인 경우는 어떻게 된다? 아이고, 너무 크긴 하다. 그래, 이거 맞아. 이렇게. 아이고, 미안. 자,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했어. 자,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fx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x 나오고요. 3x로 나와요. 그쵸? 지금 fx 자체가 아예 그냥 불연속으로 뜨고 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럼 잠깐만. 여기다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지? 그쵸? 아까 여기 본 것처럼 뭐냐면 이게 불연속이면 당연히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는 달라요.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함수값 빵 나오는 거 맞겠지만 미분계수도 존재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도함수까지 빵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1인 지점에서 0이 되는 인수가 적어도 2개는 존재해줘야 된다. 최소 2개, 최소 2개. 그래서 답이 16입니다. 괜찮아요? 자, 근데 왜인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쪽에서 떠든 것만 말고 한번 직접 한번 잠깐 볼게요. 지금 얘는 일단 제일 심플하게 생각 한번 해볼게. 제일 심플하게. 자, 여기다가 gx를 곱했다라고 칠게요. fx 곱하기 gx. 몰라. 일단 gx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으니까. 그쵸? 자, 그럼 얘는 x가 1보다 작을 때는 xgx. 그쵸? 자, 그리고 x가 1보다 커 같을 때는 3xgx야. 와! 구간에 따른 함수의 미분 가능성이네요. 그쵸? 그래서 11 집어넣은 게 똑같아야 되고요. 미분에서 11 집어넣은 게 똑같아야 돼요. 그쵸? 우리 알고 있는 그대로예요. 그럼 여기 11 집어넣으면은 뭐야? G1이 3G1과 똑같아야 되겠네. 일단 연속이려면.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G1이 당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x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하게 만들려면 얘 미분해보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분한다면 앞에 거 미분하면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 얘는 지금 1, 2 집으로 똑같아야 된다고요. 그쵸? 그럼 얘는 지금 1 집으로면은 G1 더하기 G'1 괜찮죠? 어차피 gx는 다항함수니까 미분 가능하잖아요. 괜찮죠? 자, 그럼 얘가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거 3g1 플러스 3g'1이요. 근데 얘는 이미 0이라서 똑같잖아요. 연속이니까. 얘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당연히 g'1이 얼마야 된다? 또 0 나온다라는 거야. 괜찮죠? 그래서 g'1이 0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적어도 2개 이상의 인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항함수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지 만약에 다항함수를 넘어가잖아요? 이런 해석이 또 안 돼요. 그래서 미적분은 되게 토 나와요. 진짜로. 진짜 토 나와요. 수초는 다항함수밖에 안 하잖아요. 어차피 미분법이랑 적분법 이런 것들이. 그렇죠? 자, 어쨌거나 지금 이 내용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어떻게 들어간다? 이걸로 놓고 간다. 그러면은 얘를 미분했을 때 f'x, gx
fx g 프라임 x. A에서 만약에 미분 가능한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1 플러스 집어넣는 거랑 1 마이너스 집어넣는 게 똑같으면 된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그걸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이게 같은 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마지막으로 뿅 x가 1보다 커졌지만 3보다 작은 경우에는 3x 방금 거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3 넘어가서 잘렸어요. 3 넘어가서 잘렸습니다. x제곱. 자, H5 또 구해볼게요. 퀴즈 4번. 이렇게까지 변형되면 레벨 3 중에서는 최상급이고요. 약간 쉬운 레벨 4 정도까지 가요. 이 정도면은 실제로 이거를 내가 만들어 놓은 거는 실제 어떤 기출 문제를 변형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원조 문제가 수능에서 평가원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그게 레벨 4급 문제입니다. 이걸 보고 직관적으로 딱 알아채면 대박! 그거 미분 안 해도 되는데? 그게 HX 맞아. 검토하느라고? 좋은 자세. 검토 좋아. 맞았어? 아이고, 우리 왜 아까부터 두 배씩 더 커져서 나오지? 우리도 왜 두 배가 더 커져서 나왔을까? 그렇죠. 한 점은 지금 불연속인데 남은 한 점이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입니다. 오케이. 식을 좀 써볼까? hx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거 잡아. 지금 잡아. 오케이. 그럼 따봉. 근데 답이 이렇게 나왔을까? 오케이. 맞다. 우리 봤지. 계약이 좀 빠르잖아요. 네. 화요일 날 6시에 시간 되나?
봐봐야 알 것 같아요. 이 방학 때는 또 바로 계약훈 또 어떻게 될지. 왜냐면 우리가 화요일날 특강하는 거를 계약하거나 못하잖아. 그래서 그 계약한 다음에 딱 2번만 화요일 저녁. 그냥 일단은 지워 볼게요. 알겠어. 안 되면 얘기해. 뾰로롱. 이 집안 영어를 안 했는데. 생각해볼게. 3 집어넣어서 0 나오면은 x-3이라는 인수가 있는 거죠. 그럼 B분에서 또 3 집어넣으면은 0 나왔을 때, 그치? 네. 오케이. 근데 지금 얘가 인수가 몇 개야 돼요? x-1은 그래서 2개지. 그치. 왜냐면은 G1도 빵이고 G'1도 빵이라면은 인수 2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 끝이요.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해볼게요. 이거 지금 인수 정리 습관 들여야 됩니다. 만약에 3 집어넣어서 0 나왔다. 그러면 다함수 입장에서 무조건 x-3이라는 인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극대극소단원에서 풀이가 3배가 넘어가져요. 진짜로 그 일반형으로 미지수 찾아내는 거는 도저히 안 될 때. 도저히 안 될 때. 오케이? 인수 정리 최대한 써줘야 됩니다. 너무 다행인 게, 일은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함수값도 빵 나오고, 미분계수까지 빵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2개 나와야 되고요. 3은 연속이죠. 그럼 뭐 기울기만 똑같게 만들면 되니까, 도함수 입장에서 만 빵이 나오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함수값만 빵이면 돼요. 그렇죠? 얘만 다른 거니까. 그렇죠? 연속인데 미분 불가능한. 그러니까 인수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x-3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답이 32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되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말이 많았지. 제가 카드 5번을 해야 되는데 5번을 근데 이거 어떻게 맞았지? 잠깐. 이 5번을 지난 시간에 테스트에 넣는다고 했는데, 나는 사실 뭐 거의 다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테스트에서 일단 한번 틀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풀었습니다. 자, f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예요. 자, 딱 요까지만 하고, 진도 나갈 겁니다. 요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때요? 뭘 할 게 없어요.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니, 이거는 지금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등호가 있으면 방정식 아니면 항등식이에요. 방정식과 항등식의 차이는 뭐죠? 방정식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항등식은 항상 되는 거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근 또는 해라는 용어는 등식 성립시키는 변수값이 근이에요. 항등식은 모든 실수가 다 근이죠.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러면 걔는 항등식인 거예요. 자, 지금 5번 문제를 딱 보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저식을 성립한대요. 변수가 xy 2개밖에 없는데 xy에 뭘 집어넣어도 저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럼 당연히 무슨 식? 항등식이에요. 그렇죠? 항등식입니다. 한마디로 얘 좌변에 있는 식과 우변에 있는 식은 완전히 동일한 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얘는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되게 애매하죠? 원래는 부연 설명이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알았어. 둘 중에 하나가 방정식이고, 둘 중에 하나가 항등식입니다. 자, 이게 항등식이고, 얘가 방정식이다.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잠깐만 한번 해볼게요. 이 기본적인 개념은, 정립이 잘 되어 있는지 봐야 되니까. 자, 둘 중에 하나는 항등식이고, 둘 중에 하나는 방정식입니다.
오. 동그라미 엄청 많네? 오케이. 오케이. 어디 갔을까? 와, 오케이. 이야. 뾰로롱. 동그라미가 많으니까.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나온 결과가 2대4. 자, 이렇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아쉬워요. 방정식이고요. 얘가 항등식이야. 물론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지금 연립방정식인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원래는. 근데 뭐 취지상 어떤 느낌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가 방정식이고 얘가 항등식인데 그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얘는 변수가 두 개예요. x, y에 관련된 변수가 나왔는데 항등식 나왔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항등식 나왔다. 이게 항등식이다. 좌표 평면에는 모든 점이 다 성립해야 돼요. 괜찮아요? 그쵸? 이게 안 되잖아. 이게 되는 게 지금 x가 0이면 y가 0일 수밖에 없어요. x가 1이면 y가 1일 수밖에 없어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가 1일 수밖에 없어요. 걔네가 근이라고요. 그 근이 단순하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 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많지만 모든 실수가 다 근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근이 되는 거고 그 근들을 연결한 애가 곡선, 도형이 되더라. 그래서 얘를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괜찮죠? 도형의 방정식. 자, 얘는 그냥 항등식이에요. 함수식을 그냥 표현만 해준 거니까. 자, 얘도 지금 항등식이라는 거야. 자, 어쨌거나 그럼 본론으로 돌아오면 항등식은 이거 지금 뭘 정리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데, 그쵸? 항등식을 알았는데.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함수 세 개가 다 어때요? 지금 합으로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투를 진행하면서 느낀 게 뭐예요? 합이 중요한 거예요? 차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고민스러우면 안 되는데. 차이가 중요한 거예요. 왜? x 차이랑 y 차이 가지고 기울기 구해서 극한번에서 순간적인 변화 비율을 봐야 되잖아요. 변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변화는 차이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이거는 일단 논외로 치고.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일단 차이를 만들어야 돼요. F끼리의 차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둘 다 다 넘기기는 좀 그러니까 하나만 좀 넘겨봅시다. 자, fx 하나만 넘겨볼게요. 그럼 x 플러스 y 빼기 fx는 fy 빼기 exy예요. 그쵸? 이 단순한 하나하나의 의미를 다 담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차이가 나왔어요. 무슨 차이? 세대 차이? 함수값의 차이죠. 함수값의 차이. 그죠? 자, 얘는 지금 x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x 플러스 y 지점의 함수값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함수값의 차이를 알았으면 당연히 x 차이를 알아야 함수 해석을 하든 말든 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함수값, 정육의 차이는 y로 나눠보자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야 우리는 변화, 비율을 알 수 있으니까 그때 y는 0이 나오면 안 돼요. 0이면 아예 정의가 안 되니까. 자, 그리고 뭘 들어가요? 극한을 한번 채워보자. 왜? y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x만 생각하고 싶어. x만 생각을 하고 싶어요. y를 무시해버리려고. 자, 그랬더니 좌변이 뭐가 돼요? x 지점의 순간 변화율이 된다. 그죠? 도함수가 되더라. 라는 거야. 도함수가 되더라. 자,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때요? 0분의 0꼴이죠. 아니, 0분의 0꼴이어야 돼. 분자가 0인지 모르겠는데 분자가 무조건 0으로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수렴 안 하잖아요. 분자가 0이 안 되면 얘가 수렴 안 한다고요. 얘가 수렴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얘가 수렴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항등식이니까. 그럼 얘가 수렴을 안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도함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분배는 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당연히 분자 쪽에서 EXY에 관련된 거는 저는 무조건 0으로 나오니까 얘 때문에
일단 fy는 극한 값이 무조건 0으로 가겠네요.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당연히 연속이죠. 그래서 얘는 f빵이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리미트 y가 빵으로 갈 때, 그럼 지금 얘는 얘대로 0 나오고 얘는 얘대로 0 나오니까 이렇게 찢어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얘는 y분의 fy 빼기 2x예요. 그쵸? 진짜 계속 고민해야 돼요. 진짜로. 이거 내가 천천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 시간 지나면 다 날아갑니다. 이거 기말 때도 또 나와요. 중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자, 그럼 얘는 지금 y 빼기 빵, 그 다음에 빼기 f 빵으로 잡으면 요게 f 프라임 빵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얘는 f 프라임 x가 이제 어떻게 돼요? f 프라임 빵 줬어요. 5라고 줬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예요. 괜찮죠? 그래서 아예 도함수가 나온다고요. 와! 그럼 잠깐만. 미분에서 이렇게 나온다. 물론 아직 부정적분은 안 했지만 미분에서 이렇게 나왔다. 얘라고요. 괜찮아요? 얘라고요. 상수 모르지 않나? f빵이 빵이라니까. 괜찮아요? 아예 이 상태에서 fx식이 그냥 나온다고요. 쟤 정해져 있는 애요. 쟤는 이게 나온 순간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f에 관련된 해석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항상 도함수를 구해주고요. 원시함수까지는 구하지는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건 어차피 기말 때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모른다면 안 돼. 지금 이 순간부터 수능 끝날 때까지 이게 나오면은 그냥 무조건 마스터해야 돼요. 하지만 미안해. 수능은 안 나와요. 수능은 안 나옵니다. 내신은 잘 나와요. 내신은 잘 나옵니다. 출제율 한 30%? 30% 좀 셌나? 25%? 한 4학교 중에 한 학교 정도 나와요. 매년. 그러니까 엄청 높진 않지만 당연히 마스터해야 되겠죠. 그렇죠. 나올 가능성 되게 높습니다.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저기 접선의 방정식. 호잇. 접선의 방정식 들어가 볼게요. 자, 접선의 방정식 지난번에 나갔다고 하니까 일단 간단하게만 정리를 좀 더 해볼 거예요. 자, 어디까지 풀었어요? 아예 안 나갔어요? 레슨. 알았어.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가볼게요. 자, 기초 작업으로 나간 거니까.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앞부분은 솔직히 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이 3단원까지는 개념이 너무 중요해요. 그 뒤부터, 도함수 활용부터는 사실 개념이 조금 얕아요. 왜냐면 활용적인 측면이다 보니까. 그래서 기초 개념은 좀 내가 다 떠드느라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덕유선도 같이 단권화 교재로 지금 나갈 겁니다. 뒤는 쭉쭉 나가야 돼서 지금 급해요. 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울기예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기울기란다.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접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접점이 중요하다고요? 직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냥 기울기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나가는 한 점. 그 한 점이 y절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랜덤하게 무슨 3,4 이런 점일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르죠. 한마디로 기울기 기준으로 해서 점 하나만 추가되면 끝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접점만 하면 돼요. 접점만.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나갔던 게 첫 번째 접점을 준 경우. 그죠? X좌표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차피 접점 A라는 좌표를 줬으면은 FA가 함수값인 걸 알잖아요? 그쵸? 그래서 F'A X-A FA.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울기를 준 경우.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기울기 m자리로 주어진 걸 찾아야 되죠. 접점이 안 나와 있으면 접점을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미지수로 가정해서라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방정식에 대한 t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 좌표가 다 나왔다. 그럼 접점 좌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위에서 1번에서 했었던 것처럼 접선의 방정식 그대로 진행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당연히 접점을 안 줬을 때 기울기까지 안 줬다. 그러면 지나가는 점이라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정보가 없으면 접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나가는 한 점 A, B를 준 경우에요. 자, 이건 기본 카테고리입니다. 기본 카테고리.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fx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고 친다면 몰라. A, B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럼 거기서 긋는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쳤을 때 똑같아요. 접점 찾아야 돼요. 그쵸? 접점 모르니까 t라고 일단 가정해 준다면 원칙상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얘는 그냥 t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A, B 주면 된다라는 거야. 왜냐면 t점에서의 접선 중 A, B를 지나가는 접선을 찾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A, B를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이에요? 이게 방정식이죠? 괜찮아요? 왜? 이럴 수 있는 변수 지금 현재 t만 남았어요. 그럴 수 있는 t가 뭔지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t에 대한 얘도 t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이것도 t에 대한 방정식. 그죠? f't가 무슨 3. 그럼 3기울기 나오게 하는 t점 찾는 거니까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올 텐데 이때 얘로 만들 수 있는 t근은 곧 뭐예요? 접점의 x좌표예요.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로 뭘 할 수 있어요? 접점의 개수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t근 개수가 결국에는 접점의 개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접점의 개수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때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t값을 구해보니까 t값이 3개 나와요. 하나, 둘, 셋. 그죠? 이렇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접점의 개수는 한없이 뭐랑 똑같아요? 접선 개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접선 개수랑 한없이 똑같아진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한없이 똑같다는 아니고 거의 똑같다.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다른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4차 같은 거죠. 4차 같은 경우에 만약에 2점이라고 쳐볼게요. 그럼 그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은 하나, 둘, 3개밖에 안 나오는데 접점은 4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까지 수능에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3 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고2 때는 나왔냐? 강북 지역에서는 나온 케이스가 없어요. 강남에서는 나왔는데 강북에서 나온 케이스가 없다는 거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같지는 않을 수 있구나. 이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왜 여기다 따로 적었냐? 중요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얘는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t점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똑같다. 이렇게 푸는 게 더 빨라서 그래요. 요거를 좀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 식을 A, B 집어넣은 거 정리하면 어차피 얘랑 똑같죠?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쓰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일단 그래프적으로 접선의 기울기랑 평균 변화율의 개념도 같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폭넓은 사고가 가능해져요. 시간도 무조건 세이브가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요 얘기까지만 마저 마무리 해보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1, 2, 3분에서 파생되는 개념이 더 나옵니다. 물론 네 번째, 접선의 방정식은 아니지만 접한다라는 어떤 용어의 해석도 존재하기는 해요. 알았어,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자, 그러면 문제 잠깐만 좀 풀어볼게요. 21번 해볼게요. 뿅! 21번. 맞아, 다 맞았어. 그럼 굳이 뭐 딴 거 안 봐도 되잖아. x의 길이 b만 놓고 봐도 전체 길이 b가 나오지. 자, 그래서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요. 답은 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어요. 자, 여기 접선의 방정식이 뭐예요? 미분해서 1 집어넣었으니까 기울기 1이죠.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그래서 기울기 1이고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정리해보면은. 자, 그러면 얘는 이제 0,3건 알았어요. 지금 R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R좌표. 자, 그럼 얘네들이 연립해주면 되는 건데, 다 우변 넘겨주니까 어때요? x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2는 빵. 그렇죠. 그럼 만나는 교점에 x좌표를 구했는데, 잘 생각해봐요. 이미 1에서 접해요. 이게 튕기면서 접하면은 무조건 짝수 중근. 괜찮아요?
짝수 중근 뚫고 가면서 접하는 홀수 중근 괜찮아요? 왠지 이해돼요? 수원 때 했는데 수원 때 했어. 저런. 자, 만약에 짝수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2차든 4차든 6차든 다 이렇게 생겼죠? 자, 홀수차, 1차는 안 되는구나. 3차, 5차, 7차, 몇 차든 다 이렇게 생겼어요. 괜찮아요? 조금 차이가 나는 거 보는 거죠. 차수가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된다고요. 차수가 엄청 크면 그냥 이렇게 생겼을 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함수가 빵 나오는 거를 만든다라고 쳐볼게요. 자, 2차 방정식 그림 몇 개예요? 2개죠? 무조건 2개예요? 진짜? 허근까지 포함해서. 1개일 수도 있잖아. 아니, 중복된 근이라 그렇지. 2개가 똑같아서 그런 것 뿐인 거지. 2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4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이 1개인 거지. 근 자체는 2개예요. 왜? 다항함수는 1차마다 근이 있어요. 4도근이고 4도근이라서 중복된 근, 중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볼게요. 다 0이죠? 3중근이야, 3중근. 얘 지금 0 나오는 거는 3중근이구나. 3중근이면 0에서 기울기 빵 나오는데 뚫고 간다고요. 괜찮죠? 뚫고 가면서 접한다라는 뜻이에요. 괜찮죠? X축하고 접하죠. 자, 얘는 지금 X축하고 접하는데 봐봐요. 이게 지금 유거든. 유거든. 이거 4개가 전부 다 뭐예요? 빵빵빵빵. 괜찮죠? 4중근, 4중근. 2중근, 4중근, 6중근, 8중근, 10중근, 짝수중근은 다 이런 식으로 튕겨가면서 접한다라는 거예요. 튕겨. 괜찮아요? 오케이. 자, 홀수중근은 3차든, 5차든, 7차든 다 빵 나오는 케이스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중근 나온다라는 거야. 뚫고 가면서 접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뚫고 가면서 접한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튕기면서 접해요. 접하는데 튕겨가잖아요. 괜찮죠? 짝수중근이네. 중복된 근이 짝수게 나올 거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3차인데 벌써 근이 2종류 나오는데 짝수중근 나왔다. 그럼 얘는 몇 중근이에요? 무조건 2중근이라고요. 괜찮죠? 한마디로 얘는 x-1이라는 인수가 무조건 2개 나와요. 그래서 3차, 2차, 1차 상수에서 x-1이라는 인수도 찢어주면은 2번 해도 된다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x-1의 제곱에다가 x 플러스 2. 나머지는 그냥 마이너스 2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2다 라고 볼 수 있어요. 0인지로 모르겠죠. 그죠? 근데 상관없죠. 어차피 지금 여기에서 이거 대 이거의 비율이나 아니면 이거 대 이거 비율이나 같아 달라요? 똑같죠. 어차피 닮음이니까. 그쵸? 이렇게 넓게 삼각형 다닮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비율 관계 그대로 갑니다. 1대2. 잘 생각해야 돼요. 앞으로 3차에서 엄청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3차에서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뭐예요? 3차는 약간 좀 고인물 같은 존재라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안 돼요. 3차 중에서 우리 그래프 알고 있어요, 이거? 3차 이렇게 생긴 거? 최고측에서가 양수인 경우? 극대극소 존재하는 경우에? 그렇죠? 자, 이때 다시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극소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 극대값과 함수값 똑같은 지점, 그리고 3차 함수는 무조건 점대칭이에요. 극대극소의 점 가운데 대칭점이 있습니다. 왠지는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이게 다 1대1대1이라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1대2로 나오는 거예요. 1대2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게, 얘는 x축하고 평행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잡아도
얘랑 만나는 점 평행하게 선 다시 그어서 얘랑 만나는 점 대칭점 잘라놓잖아요. 다 1대1 대 1 대 1이라고요. 왜? 왜 1대1 대 1이에요? 얘가 fx고 만약에 이 직선이 g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f랑 g가 만나는 거는 지금 두 개죠. 알파 베타라고 한번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fx 빼기 gx가 0 되게 하는 건도 알파 베타인데 알파는 뚫고 가면서 나오니까 1차근, 베타는 튕기면서 접하니까 2차근.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그 뺀 함수 입장에서 본다면 알파랑 베타를 기준으로 뚫고 가다가 접하고 있다고요. 괜찮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칭 지점까지 1대2로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해되죠? 자, 기울기 달라졌다고 해서 안 날라요. 요 점 그대로 내려오면 미안해 얘예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건 나중에 3차 함수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은 그냥 겸사겸사 같이 읽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어. 미안.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만 쉬었다 갈게. 10분. 1분 추가. 10. 알았어. 미안. 잘 잤냐?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 오케이.